흔히들 성룡을 이야기할 때 몸을 사리지 않는 혼신의 스턴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가 영화에서 보여주는 장인 정신의 기질이 있었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만의 스타일이 유지되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오우상과 주윤발로 대표되는 홍콩 누아르의 태동은 홍콩 영화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우삼은 무협의 관객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강호의 도리를 이야기하며 기존 무협 장르의 뼈대를 갖고 가며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룡은 여느 홍콩 누아르 감독들과는 가는 길이 달라도 한참 달랐죠. 그는 경극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약 10년간 그곳에서 각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영화판에 뛰어들게 된 것도 현대물이 아닌 무협 영화였습니다. 스턴트맨으로 활동하고 몇몇 영화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도 성룡은 진지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이 거의 모든 무협물들이 진지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1978년 취권이 메가톤급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성룡은 이 영화로 단숨에 톱스타 배우가 되는데요. 사실 취권은 단순히 톱스타 영화가 되었다라는 의미보다 그의 앞으로의 영화적 기틀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홍콩 무협 영화는 싸우고 대사를 치고 싸우고 대사를 치는 그런 흐름이었죠. 성룡의 영화는 당시 좀 더 박진감이 넘칩니다. 거기에 더해서 쉬어가는 박자에서는 코믹스러움을 선사하죠. 무협 액션에서 보통 쉬어가는 장면은 사부님의 원수 받아라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게 기본이었는데요. 성룡의 영화에서는 그 쉬어가는 타이밍을 빠른 코믹으로 대체해버리죠. 사실 이 코믹이라는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설정 하나로 어린아이들도 위화감 없이 보는 게 가능했으니까요. 박자를 맞추며 싸워가고 쉬어가는 타이밍은 코믹으로 긴장을 풀고 조이고 풀고 조이고를 반복하면서 어느덧 관객은 영화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은 취권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박자에 맞춰서 흐름을 끌고 가며 쉬어가는 타이밍에는 비장미가 아닌 코미디로 긴장을 이완시키고 다시 쉴 새 없이 박자를 몰아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은 향후 성룡의 영화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코믹의 요소가 격투 중 쉼표로 들어가고 다시 격투를 하게 되는 성룡 특유의 호흡으로 발전시키게 되죠. 자, 그럼 우리도 성룡의 박자에 한번 빠져볼까요? Fun now, I make one track out of two now, and it's a little bit funny when I'm wrong now, but everybody's talking about the breakdown. Break these records into pieces and fix them together just how I need them. Play it in the club at 12 o'clock, and what can I say? Party non-sto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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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What can I say? Party non-sto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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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What can I say? Party non-sto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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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그리고 성룡하면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스턴트죠. 성룡의 스턴트를 이야기하려면 버스터 키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버스터 키튼은 무성영화 시대의 장인이었습니다. 스턴트로 유명했죠. 무성영화 시절의 1인자는 채플린이었지만 버스터 키튼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불사르는 열정은 채플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죠. 그가 그렇게 열정을 불사르는 덕에 많은 감독들도 버스터 키튼에게 존경을 표시하곤 합니다. 당연히 성룡은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많은 영감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룡에게는 스턴트라는 무기가 탑재되는 거죠. 무협에서 현대물로 옮겨간 성룡에게 탑재된 것은 스턴트, 리듬감 있는 격투와 그만의 코믹스러운 모습,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의 영화가 탄생이 되는 거죠. 이른바 성룡이라는 장르의 탄생입니다. 프로젝트 A, 회찬차, 폴리스 스토리까지 현대물로 나타난 성룡은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그 뒤로 바로 홍콩 누아르의 꽃이 피고 SFX 무협 액션이라고 하는 서극 스타일의 무협물이 나오고 도박영화 그리고 왕가이가 나오는 순간에도 성룡은 그만의 스타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격투를 하는 곳은 게임의 한 스테이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기물이 있죠. 상대는 한 명이 될 수 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룡의 영화를 몇 번 봤다면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저거 잡고 싸우겠네? 저거 집어던지겠네? 저걸 피하고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대개 그 생각이 맞습니다. 이른바 지형지물을 이용한 성룡의 액션이죠. 보통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다면 그 영화는 재미가 없어지는데 성룡의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미 성룡의 리듬감에 같이 뛰어들게 되는 거죠. 흥겨운 겁니다. 춤을 같이 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실수를 하며 한 박자를 쉬면서 관객도 같이 웃곤 하죠. 어머, 이 사람 어떡해? 죽겠네? 이게 아니고 아이고 아프겠다, 다시 도전해봐, 이런 겁니다. 관객이 내용에서 피로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박자를 맞추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관객과 성룡은 함께 리듬을 나누며 움직이는 겁니다. 이쯤 되면 게임을 유튜브로 보는 것과도 상당히 비슷한 거죠. 스토리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성룡은 장르이고 스토리는 거들 뿐입니다. 성룡이라는 인물이 스테이지를 얼마나 멋지고 재미있게 클리어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는 포인트가 되는 타격신은 내가 이렇게 때렸어 라고 하듯 슬로우로 보여줍니다. 사실 풀샷을 놓고 전체의 격투 동선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들고 중요 장면은 다시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방식은 스포츠 중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룡은 카메라는 정적이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짜놓은 액션의 동선을 스포츠 중계하듯 풀어놓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거기다 마지막에는 꼭 스턴트에 대한 엔딩 크레딧을 만들어 놓죠. 스턴트에 대해서 죽도록 고생한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아 놓습니다. 때로는 유쾌하기도 하지만 영화 내에서의 스테이지 완료가 아닌 이 영화를 찍는 나의 스테이지는 이런 거였고 너무 힘들었다 라고 관객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어쨌든 관객은 엔딩 크레딧까지 엄청난 몰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룡의 영화는 시스템화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합이 틀리면 NG가 나기 일쑤이고 결국 시간이 가기 마련이죠.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다 위험한 스턴트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걸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영화판에서 더 이상 나오기 힘든 스타일이죠. 그래서 장르가 성룡인 겁니다. 하지만 그건 너만 되는 거야가 아닌 따져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영화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가 남긴 족적은 액션의 리듬감입니다. 영화는 편집의 예술입니다. 편집이란 기승전결의 내용도 있지만 흐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이죠. 그렇게 그의 영화 연출을 볼 때 액션의 리듬으로 그걸 휘어잡는 능력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영화도 예전 같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그의 행보가 우리를 서글프게 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너무 흘러버린 겁니다. 명절 때 매번 보는 친구였는데 최근에는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얼굴은 못 보는 친구. 저는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